열물리학 일장 마지막 강의는 열 전달에 대해서 특히 우리가 이제 열 전도에 대해서 정리하고 일장을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일장에서 이제 열 전달의 종류는 뭐 전도, 대류, 복사 이러한 형식으로 우리가 열이 전달된다라는 걸 배웠고, 전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컨덕션이라고 하는데, 전도는 분자들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서 열 전달이 되는 걸 우리가 전도다. 대류는 기체, 컨벡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기체 또는 액체의 운동을 통해서, 직접적인 운동을 통해서 열이 전달되는 형식이 대류고, 우리 이제 레디에이션이라고 하는 건 전자기파가 이제 방출되는 형식으로 열이 전달되는 걸 우리가 복사라고 했습니다. 일장의 마지막 강의는 고체의 전도 열 전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열 전도는 지금 얘기했지만 영어로 이제 히트 컨덕션이라고 얘기하고, 분자 수준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한 열 전달. 그러니까 액체나 기체의 경우는 분자 간의 충돌을 통해서 열이 전달된다고 하고, 이제 고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도전자, 고체 안에 있는 전도전자 또는 이제 격자 진동에 의해서 열이 전달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일상적인 생활에서 이제 유리창이 있어요. 단면적이 A이고 두께가 델타 X인 유리창이 있고, 집 안에 이제 안쪽에 템퍼러처는 TH, 하이 템퍼러처, 고온으로 우리 제가 이제 적었고, 이제 창문 바깥에서는 이제 템퍼러처가 좀 낮아져서 이제 TC라고 이제 적었습니다. 템퍼러처는 당연히 이제 안쪽이 바깥쪽보다 이제 그 높은 상태에서는 열이 안쪽에서 이제 바깥쪽으로 열이 이렇게 전달이 될 겁니다. 그렇죠? 이때 우리가 단위 시간당 전달되는 열, 전도되는 열을 보통 전도율이다 이렇게, 단위 시간당 전도되는 열을 T분의 Q를 우리가 전도율이라고 하고, 전도되는 열은 요 안하고 바깥의 온도차가 클수록 전도율이 크겠죠. 그죠? 그래서 온도차에는 비례하고, 또 단면적이 클수록 클 겁니다. 단면적이 작을 때보다 단면적이 클 때 전도율이 커질 테고, 반면에 이 물질의 두께가 얇을수록 전도가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율이라고, 단위 시간당 전도되는 전도율은 온도차에 비례하고, 물질의 단면적에 비례하고, 물질의 두께에는 반비례합니다. 그때 이제 비례상수를 제가 이제 K 이렇게 쓸게요. 그때 이 비례상수 K를 우리가 영어로는 thermal conductivity 그래가지고 열 전도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하셨나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해서 단위 시간 동안에 전도율, 단위 시간 동안에 전달되는 열은, 요거를 갖다가 이제 제가 마이너스 KA의 델타 T, 델타 X, 온도 변화는 델타라고 하는 거는 항상 온도 변화의 델타라고 하는 거의 정의는 항상 나중값에서 처음 값을 빼주는 거라서, 이때 이제 델타 T라고 하는 거는 TC, 나중놈, 좀 차가운 온도에서 고온을 빼주는 게 이제 델타의 개념입니다. 나중값에서 항상 처음 값을 빼주는 게 델타의 개념이라서, 요 놈이 네거티브니까 당연히 이렇게 부호를 마이너스를 쳐가지고 붙여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되게끔, 그래서 전도율은 항상 플러스 값을 갖습니다. 이놈은 우리가 이제 미분의 개념으로 템퍼러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준 놈은 마이너스 KA의 DT dx, 템퍼러처 열을 시간에 서 미분해 준 놈은 템퍼러처를 이 두께에 대해서, 거리에 대해서 미분해 준 놈하고 같다. 그래서 dq dt는 마이너스 ka dt, dt dx 이렇게 써주는데, 요 놈을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푸리의 열전도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전도율, 단위 시간 동안에 전달되는 열은 단면적에 비례하고 온도가 클수록 온도 변화에 비례하지만 그 물질의 두께는 반비례한다.
우리가 이제 이때 열 전도도라고 하는 거, Thermal Conductivity K라고 하는 놈의 단위를 먼저 보면 DQDT는 요거 이제 에너지의 열은 에너지의 단위고 에너지 나누기 시간, 그래서 joule per second, SI 유닛으로 joule per second가 되고 요 단면적을 좌변으로 올려 보내주면 그게 미터 제곱분의 1의 단위를 갖고 요 DT, DX를 좌변으로 옮겨주면 이게 템퍼러처, 켈빈분의 미터 이런 단위를 갖잖아요. 그래서 이게 열 전도도의 단위는 joule per second 곱하기 미터 제곱분의 1 곱하기 켈빈분의 그러니까 미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joule per second는 보통 이제 와트라는 걸로 파워로 정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는 joule per second는 와트. 그래서 와트 per 미터. 이건 서로 이제 하나가 캔슬이 되니까 와트 per 미터 per 켈빈. 이게 열 전도도의 단위입니다. 와트 per 미터 per 켈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떠한 이제 다양한 그 물질들의 열 전도도를 보면 테이블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나무 같은 경우는 열 전도도 K가 0.12에서 뭐 0.04 정도의 이제 베리에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 같은 경우는 열 전도도가 뭐 0.6 공기 같은 경우는 셋 중에 제일 작네요. 그래서 0.024 공기는 이제 열 전도가 잘 안 된다는 얘기죠. 뭐 등등 유리 같은 경우 지금 예제로 보였던 유리 같은 경우는 열 전도도가 이제 0.8 정도 됩니다. 뭐 나머지 이제 구리 같은 거 뭐 이런 건 열 전달이 구리 뭐 금 이런 놈은 열 전달이 잘 되는 물질이고 스타이로폼 같은 경우 스티로폼이라고 하죠. 스타이로폼 같은 경우는 열 전도도가 굉장히 작죠. 그래서 열 전달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단열재를 우리 집안에서 좋은 단열재를 선택을 할 때는 어떤 놈을 선택을 해야 되죠? 전도도가 작은 놈일수록 좋겠죠. 그러니까 전도도가 K 값이 작은 놈일수록 좋은 열 전도도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 조금 임시방편으로 열 전달이 우리가 이제 안쪽에 있는 그, 그 따뜻한 공기가 바깥으로 못 나가게 하려면 주로 우리 뽁뽁이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뽁뽁이라고 하는 건 이제 공기가 들어 있으니까 공기의 열 전도도가 굉장히 작죠. 그래서 이제 좋은 단열재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푸리의 열 전도 법칙을 조금 다시 정리를 해주면 이게 단위 시간당 전달되는 열인데 요 놈을 다시 우리 이제 면적으로 요 놈에 있는 놈을 면적을 좌변으로 해서 단위 시간 단위 면적당 전달되는 열 dq per adt 단위 시간 단위 면적당 전달되는 열을 i라고 쓸게요. iq 그러면 이놈은 I sub q는 마이너스 k dt dx 그래서 단위는 이제 와트 퍼 미터의 제곱 이제 이렇게 될 때고 이 놈을 보통 이제 IQ라고 하는 놈을 이제 히트 플럭스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템퍼러처를 거리에 대해서 미분을 해준 놈을 우리가 이제 템퍼러처 그레이디언트라고 얘기하는데 그 DTDX 템퍼러처 거리에 따른 온도 변화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 이제 단열재가 하나가 있으면 단열재가 안쪽에서는 템퍼러처가 T1이었는데 단열재를 이제 통과하면서 바깥에 이제 템퍼러처는 이제 좀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템퍼러처 안쪽 온도하고 바깥쪽 온도가 단열재를 놓으면서 이만큼의 차이가 생겼을 때 이러한 기울기를 갖게 되는데 이 기울기는 X가 증가할 때 템퍼러처가 감소하니까 DT, DX 해주면 요놈이 네거티브가 되죠. 기울기가 네거티브. 그래서 이게 음수가 되니까 이게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이제 전체적으로 히트 플럭스가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히트 플럭스를 계산을 해주면 히트 플럭스는 마이너스 K dt dx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제 단열재 같은 경우는 겹겹이 쌓으면 이제 템퍼러처가 이제 서서히 이제 그 좀 감소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제 열 전도도라고 하는 K라고 하는 thermal conductivity를 많이 쓰기보다는 실제 건축 자재의 경우는
건축 자재는 K라는 값을 쓰기보다는 열 저항이라고 하는 R value라는 놈을 씁니다. 보통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이제 회로에서의 저항, 그러니까 일반적인 저항의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항은 열 전도도가 작을수록 저항이 클 테고 두께가 클수록 저항이 클 겁니다. 그죠? 단열재 두께가 클수록 저항이 크고 전도도가 작을수록 저항이 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R value라고 하는 거는 열 전도도 분의 단열재의 두께로 정의를 해서 K분의 dx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열 저항의 R value를 써서 그 푸리의 열 전도 법칙을 다시 써주면 우리가 이제 dq dt는 여기 K분의 dx를 R이라고 썼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A dt 나누기 R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죠? 마이너스 A dt 나누기 R 이게 이제 R value라는 걸 써가지고 그 전도율 단위 시간 동안에 전달되는 열을 저항이라고 R value라는 걸로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내주고 이제 우리가 이제 단위 시간, 단위 면적당 전달되는 열을 우리가 이제 히트 플럭스 IQ라고 정의를 했으니까 제가 이걸 IQ라는 놈으로 다시 써주면 IQ는 A 단면적이 좌변으로 가니까 그놈이 이제 IQ가 되잖아요. 그래서 IQ는 마이너스 DT 오버 R 온도 변화를 R 밸류로 나눠준 놈이 히트 플럭스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R 밸류를 저항 값을 온도 변화를 저항 값으로 나눠준 놈이 히트 플럭스가 되는데 이 마이너스 dt는 항상 양수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이걸 편의상 델타 t의 절대값 이렇게 써줄게요. 이게 항상 양수기 때문에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빼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R이라고 하는 열 저항이라고 하는 건 열 전도도분의 단열재 두께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물질의 두께, 단열재가 꼭 단열재는 아니니까 우리가 뭐 단열재를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물질의 두께. 그래서 열 전도도가 K이고 두께가 L인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왼쪽은 하이 템퍼러처로 유지가 되고 바깥에는 이제 그 로우 템퍼러처로 유지가 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그 열이라고 하는 거는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렇게 흐르니까 그때 히트 플럭스는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흐르게 될 겁니다. 그죠? 히트 플럭스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흐르게 되고 이 경우에 이제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열 전도도분의 물질의 두께니까 저항 R의 역할을 물질이 저항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항 R은 열 전도도분의 이 물질의 두께 그리고 이제 요 단열재의 두께에 따라서 이제 온도 변화 델타 T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요 놈을 보면 요 놈은 델타 T의 절대값은 I 곱하기 R 이렇게 됩니다. 마치 회로와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저항이 R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온도차가 델타 T에서는 열 전달이 IQ로 이렇게 열 전달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단열재를 하나의 저항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하면 되고 그 저항의 개념은 열 전도도분의 그 물질의 두께다 라는 걸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놈을 가지고 열 전도 물질을 이제 직렬로 이렇게 열 전도도가 각각 다르고 뭐 두께도 다를 수 있죠. 두께가 다른 열 전도도가 K1, 두께가 L1인 물질과 열 전도도가 K2, 두께가 L2인 물체를 이렇게 붙여놨을 때 이제 왼쪽에서는 템퍼러처가 T1이고 오른쪽에 템퍼러처가 T2가 되고 이 왼쪽에 있는 온도가 더 높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지금 이 물질 두 개를 붙여놨다는 얘기는 저항 두 개를 이렇게 직렬로 연결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 전체 템퍼러처의 변화량은 T1 빼기 T2 양수죠. 그래서 델타 T는 T1 빼기 T2가 될 테고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열 전달이 되니까 히트 플로우는 이런 식으로 흐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놈은 중간에
그 물질이 서로 다른 두 물질을 붙여놨기 때문에 템퍼러처 T1에서 저항을 거쳐서 온도가 이제 좀 낮아지겠죠. 경계면에서 온도가 낮아졌을 텐데 그 경계면에서의 온도를 Tx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번의 그 물질 저항 R2인 물질을 지나가기 때문에 템퍼러처가 한 번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우리가 히트 플로우는 보통 스테디 스테이트 프로세스를 따른 정상 상태의 열 전달을 가정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히트 플로우는 항상 일정해요. 히트 플로우는 항상 일정해 가지고 히트 플로우는 R분의 델타 T잖아요. 그래서 히트 플로우는 R1분의 델타 T. 이 경우에 델타 T는 T1-TX. 그다음에 여기서의 히트 플로우 전류같이 히트 플로우는 R2분의 델타 T. 그래서 높은 온도 TX 빼기 T2. 요게 이게 정상 상태의 히트 플로우를 이제 가정을 하게 되면 우리 이제 델타 T라고 하는 전체 온도 변화는 T1-T2인데 중간에 이제 TX를 더하고 뺄게요. 그러니까 TX를 빼주고 TX를 더해주면 요놈은 T1-TX 더하기 TX-T2 이렇게 될 테고 요 T1-TX는 IR1 그 다음에 TX-T2는 IR2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온도 변화는 IQ 히트 플로우 곱하기 이 저항의 이퀴벌런트 등가 저항이 될 겁니다. 이때 등가 저항 REQ는 얼마죠? 그냥 R1 더하기 R2 그냥 저항을 직렬로 이렇게 연결한 거하고 같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두 개의 물질을 붙여놨을 때의 히트 플로우를 계산을 해라라고 하면 히트 플로우는 R1 이제 두 놈을 다 해줬으니까 IQ는 R 이퀴벌런트 분의 델타 T 이렇게 되잖아요. R 이퀴벌 등가 저항이 R1 더하기 R2 분의 델타 T T1 하이에서 로우를 빼준 거고 R1은 K1분의 L1, R2는 K2분의 L2. 그래가지고 우리 이때 이 경우에 이제 전체적인 히트 플로우를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단열재를 옆으로 붙이지 않고 이렇게 위로 붙이거나 이제 뒤쪽으로 똑같은 온도 변화는 이제 처음하고 끝이 그냥 딱 두 가지의 템퍼러처만 존재하게끔 이렇게 물질을 붙여놓은 걸 우리가 병렬 연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물질은 열 전도도가 K1, 두 번째 물질은 열 전도도가 K2, 그다음에 이제 두께는 같게끔. 그랬을 때 이제 이쪽을 고온이라고 하고 이쪽을 저온이라고 하면 히트 플로우가 이렇게 될 테고 오른쪽 방향으로 히트 플로우가 될 테고 이 경우는 마치 두 개의 저항이 병렬로 연결된 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 저항 R1과 저항 R2가 이렇게 병렬로 연결돼서 전체적인 온도 변화는 델타 T, T1 빼기 T2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히트 플로우가 IQ라고 하는 hit이 들어가면서 이 분기점에서 I1과 I2의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히트 플로우를 이 경우에 병렬 연결된 단열재를 병렬 연결시켜서 히트 플로우를 계산해주면 히트 플로우는 I1 더하기 I2가 될 테고 I1이라고 하는 거는 R1분의 델타 T 그죠? R1분의 델타 T 그 다음에 I2는 R2분의 델타 T가 될 테니까 이놈도 마찬가지로 R 이퀴벌런트 등가 저항분의 델타 T의 형식으로 써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R 이퀴벌런트는 병렬 연결인 경우 이 놈은 이제 R 이퀴벌런트 분의 1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병렬로 물질을 연결시켰을 때 단위 시간, 단위 면적당 전달되는 열을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바깥하고 안쪽의 온도 변화를 알 수 있고 단열재의 두께하고 열 전도도를 알면 저항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IQ를 그 단위 시간 히트 플로우를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요 놈은 이제 그래서 우리가 보통의 단열재 같은 경우에 열적인 특성들을 보면 이게 thermal conductivity 열 전도도가 있고
그다음에 열 저항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요 이제 나무 같은 경우는 전도도가 작을수록 저항이 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무 같은 경우는 저항이 6.67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이 폴리우레탄 리지드 폼이라고 하는 거는 저항이 전도가 거의 안 되죠. 굉장히 좋은 단열재입니다. 그래서 저항이 굉장히 커서 폴리우레탄 리지드 폼 같은 경우는 좋은 단열재에 해당되고, 우리가 이제 폴리스타이렌이라고 하는 요놈 우리가 이제 보통 폴리스트로폼 뭐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폴리스타이렌이라고 하는 거는 또 마찬가지로 저항이 굉장히 큰 좋은 단열재가 됩니다. 화재 위험은 있지만, 그래서 보통 단열을 할 때 집을 지을 때부터 이런 놈들을 끼워 넣잖아요. 좋은 단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 전달은 그 1장에서의 열 전달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1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